자, 4장 당좌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은 현금 전환되는 기간에 따라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럼 당좌 자산은 목적에 따라서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자산, 또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금화되는 우리 당좌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좌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자산이라는 거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판매 과정 없이 우리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결산일이라는 건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뭐 재무상태표일, 일반적인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1월부터 12월 31일 기간으로 한다 그러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즉 결산일,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을 우리가 당좌 자산이라고 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판매하지 않아도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 뭐 현금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예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라는 거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 외상 판매 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좌 자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좌자산의 가장 첫 번째 주인공은 현금이에요. 자, 현금이 뭘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 현금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통화나 지폐와 같은 그런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이런 통화, 그쵸? 이런 동전이나 지폐 같은 이런 실제 통화 말고도 우리 회계에서 현금의 의미는 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에 포함을 해요. 그럼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 지폐나 동전은 아니지만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표 같은 거, 우리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야 수표나 이런 당좌 수표나 또는 우편한 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타임 발행 당좌 수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내가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좌 수표를 받은 나는 은행에다가 당좌 수표를 제시하면 현금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현금으로 취급한다는 거. 자, 그리고 우편한 증서. 자, 여러분, 우편한 증서는 옛날에나 이제 주로 활용됐던 것이고요. 뭐 근래에는 거의 활용도가 거의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기 지방에 계신 그 부모님한테 용돈을 붙여드리고 싶은데 어, 우체국에 가서 예금을 해서 이 증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우편한 증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우편한 증서를 받은 사람은 은행에다가 제시하고 바로 현금으로 찾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래에는 이거는 뭐 거의 활용도가 많지는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돼요. 우편한 증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현금으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회계에서는 현금으로 보겠다. 만기든 이자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 같은 거에 투자를 하면은 거기에 이자표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이자 만기 날짜가 되면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이것도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배당금 통지서. 자, 이제 주식 같은 거 투자하면 배당금을 어디 은행에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 배당금 통지서 은행에 갖다 주면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이것도 현금으로 취급하겠다. 국세환급 통지서. 자,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 이제 환급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 은행에다가 제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회계상으로는 현금으로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우표나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표는 편지 붙일 때 붙이는 거잖아요. 수입인지는 인지세라고 해서 국가 공문서 같은 거 제출할 때 붙이는 이런 우표 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지세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우표나 수입인지는 물건 살 때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금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선일자 수표도 현금이 될 수 없다.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놓고 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선입자 수표는 어음처럼 취급을 해요. 왜 그런 거냐면 봐봐요. 자, 이 A가 지금 B한테 1월 5일 날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B가 A한테 현금을 주지 않고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줬어요. 당자 수표를. 그럼 당자 수표라는 거는 요 거래일자인 1월 5일자로 작성일자로 해가지고 수표를 A가 받으면 이걸 은행에다가 제시하면 이 A는 현금으로 바로 찾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당자 수표를 타인한테 받았다 그러면 현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B가 수표를 발행해서 줬지만 이 은행에다가 당자예금에다가 돈을 넣어놓지 않은 거예요. 이 당자예금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B가 A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월 5일자로 수표 발행일을 적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부탁을 좀 할게. 내가 수표 발행일을 미래 일자인 6월 5일로 할게. 이렇게 선일자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지금 1월 5일인데 지금 여기 날짜가 6월 5일로 적혀 있으니까 6월 5일 이 기한이 될 때까지는 은행 가서 현금으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A는. 그래서 이거는 현금이 아니라 어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 수표는 발행자, 이 B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대금을 갖기로 하고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 수표를 받은 이 수취자 입장에서는 어음과 성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6월 5일까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채권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 이거를 선지자 수표를 우리가 현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당좌 자산에 대한 거 공부하고 있고 현금에 대한 걸 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현금을 기록하다 보면 장부상 현금의 잔액과 실제 현금의 잔액이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 가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을 이용해서 장부를 기록 관리를 하는데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실제 현금이 장부의 현금보다 더 적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례 보시면 12월 3일 날 장부상의 현금의 잔액은 10만 원인데 그럼 지금 12월 3일 날 현금 관련된 장부를 봤더니 잔액이 10만 원이 있어요. 잔액이. 그러면 12월 3일 날 금고를 열어보면 현금이 얼마 있어야 돼요? 당연히 10만 원이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 현금의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10만 원이 아니라 7만 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실제 현금이 더 적어요. 장부상 현금보다. 이렇게 실제 현금이 장부상의 현금보다 더 적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현금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현금이 없어진 이유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놔야 되니까 이렇게 연도 중에는 현금이 지금 얼마 차이나 여러분 10만 원인데 실제가 7만 원밖에 없으면 3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우선은 3만 원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현금 3만 원이 없어졌다. 그런데 이 3만 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현금 가부족이라고 임시적으로 현금이 과하거나 현금이 부족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으로 임시로 3만 원을 기록해 놓고 이 3만 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12월 5일 날 이 현금 지금 3만 원 부족한 금액 중에 2만 원은 직원 출장비로 지금 사용을 했었대요. 근데 이 장부에다가 기록을 못한 거죠. 그러면 2만 원만큼은 출장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비교통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했던 거니까 지금 이 내용을 밝혀졌을 때 차변에 여비교통비, 비용의 발생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다가는 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죠. 자, 우리 차변에 현금가 부족이라고 해놨던 거를 밝혀냈으니까 현금가 부족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다 밝혀냈나요? 아니죠. 지금 만 원만큼이 현금가 부족 지금 더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만 원은 결산 시점에서
이 10,000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대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거 현금가 부족이라는 거는 임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 요 현금가 부족 10,000원 남아있는 거를 대변으로 없애고 이걸 그냥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잔액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우선 임시적으로 현금가 부족이라고 기록해 놨다가 원인을 밝혀내면 해당 계정으로 대체해주고 결산 시점까지도 그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자, 현금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손실로 거꾸로 현금이 더 많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잡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현금이 과잉됐을 때의 사례는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실제 현금이 더 많은 경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장부에 있는 현금의 잔액보다 실제 현금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12월 3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12만 원인데 장부상 현금 잔액은 12만 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이 17만 원이래요. 그러면 5만 원만큼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아직 모르겠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5만 원 더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우선 임시적으로 대변에 현금가 부족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찾아봤더니 현금 가입액 중에 4만 원은 중개 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현금가 부족 5만 원 중에 요 4만 원만큼은 차변으로 이렇게 없애주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은 거니까 여러분 수수료 받았을 때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수수료 수익이라고 그래요.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걸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끝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자, 5만 원 중에 만 원만큼은 정리했는데 5만 원 중에 4만 원만큼 찾았는데 만 원은 도저히 못 찾겠대요. 기말 시점에 남아있는 이 과잉액 만 원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금가 부족은 임시 계정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는 정리를 꼭 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변에 이 5만 원 중에 4만 원은 밝혀냈으니까 끝났고 4만 원 대변에 현금가 부족 남아있는 거를 결산할 때도 내용을 모르겠다면 차변으로 제거해주고 현금이 더 많이 들어온 거니까 수익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잡이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현금가 부족이라 는 것은 이렇게 장부 금액과 실제 현금 금액이 맞지 않을 때 임시적으로 처리해 놓는 계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산 때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현금이 부족한 부분은 잡손실로 현금이 과잉돼 있다 그러면 현금이 더 많다 그러면 잡이익으로 해서 현금가 부족은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금 가부족 이런 내용을 봤어요. 자, 그럼 예금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금. 자, 당자 자산의 또 대표적인 건 바로 예금이에요. 자, 예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 예금도 있고 우리가 기업 실무에서 쓰는 이런 당자 예금도 있어요. 보통 예금은 단어 그대로 일반적인 입출금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볼게요. 자, 현금 30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은행에 납부한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대변에 감소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통예금에다가 놓대요. 그렇죠?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사무용품 20만 원을 구입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했대요. 이 사무용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하기로 하재요. 이렇게 A4지나 볼펜이나 이런 사무용품 비용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소모품비로 하자고 가정했으니까 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었었죠, 여러분. 그죠? 자,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자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당좌예금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일반적인 예금하고는 좀 달라요. 수표 발행을 통해서 인출되는 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멈춰놓고 요 그림을 그렸는데 요 노트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 당좌예금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A가 B한테 1월 3일 날 상품을 100억 원어치 팔았대요. 100억 원어치.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는 A한테 100억의 돈을 줘야 되는데 이 100억을 예를 들어서 뭐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이걸 뭐 박스에 담아서 줄 수도 없고, 그쵸? 이 금액이 크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기업 실무에서는 대금 지급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B가 은행하고 당좌 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래서 은행하고 당좌 계약이라는 걸 이렇게 맺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당좌예금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금을 넣어놓고 은행에서 그 수표 용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수표 용지를 받아오면 그 수표를 이 B가 A한테 이렇게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요 수표 용지에다가 여기 100억이라고 적어놓고 요 1월 3일 날짜 적고 요 A한테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A는 은행에다가 이 수표, 당좌 수표를 제시해서 현금으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을 때 우리 B의 입장에서는 봐봐요. B의 입장에서는 은행에다가 우선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은행에다가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이 100억의 돈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B가 은행에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 100억을 넣어놨다면 이 B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100억이 증가되고 이걸 현금으로 만약에 넣어놨다 그러면 B의 입장에서 이 B의 입장에서 어, 은행에다가 이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현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B가 지금 A한테 상품을 구입한 거잖아요. 1월 3일 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상품을 구입했을 때 이 B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B의 입장에서는 상품을 산 거니까. 그렇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100억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럼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A한테 주는 순간 이 100억의 예금 돈은 A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B의 입장에서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소유권이 A한테 넘어간 거기 때문에 당좌 수표를 발행한 순간 이 A가 은행에서 이 돈을 찾아갔던 아직 찾아갔지 않았던 이 B의 입장에서는 이 예금의 소유권을 A한테 이렇게 준 거기 때문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A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취급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현금 중에 타인한테 받은 당좌 수표도 현금으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은행과 당좌 계약을 맺고 수표 발행을 통해서 인출되는 예금을 당좌예금이라고 합니다. 당좌예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요 A 입장에서는 바로 현금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식을 하고, 자, 그다음 밑줄. 어, 자, 그리고 수표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예금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선은.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자, 11월 5일 날 현금 70만 원을 우리은행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했대요, 기업이. 그러면 현금을 은행에다가 납부한 거니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여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어디 예금에다가 넣었다고요? 그럼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상품 50만 원을 구입하고 당사라는 건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상품 대금을 지급했대요. 자,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주면 이 당좌예금의 소유권은 넘어간 거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비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당사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비품 대금을 지급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자, 잘 봐요. 그러면 11월 9일 날 우리가 비품이라는 자산을 구입했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자, 지금 당좌예금이 70만 원 있었는데, 당좌예금이 70만 원 있었는데, 자, 당좌예금이 70만 원 있었는데 50만 원을 상품 구입하는 데 갖다 썼죠. 그럼 당좌예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좌예금 잔액이 20만 원 남아 있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잔액이 20만 원밖에 없는데 30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당좌예금 통장에 잔액이 20만 원밖에 없는데 30만 원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그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은행에다가 제시하고 이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30만 원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통장에 지금 20만 원밖에 잔액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좌 수표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 여러분 이게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 수표 소지인이 대금을 달라고 제시했을 때 예금 잔고가 부족하니까 지급이 거절되면 부도 처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표가 부도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잔액이 얼마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행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 당좌예금은 일반적인 보통예금과 다르게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해놨어요. 우리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건물이나 토지 같은 걸 뭐 담보로 제공하고 당좌예금의 한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래서 이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당좌 차원이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난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내가 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좌 차월된 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요 케이스에서 지금 당좌 차월 한도 범위 내에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당좌예금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는데 비품이라는 자산을 30만 원짜리를 구입하고 30만 원의 수표를 발행했죠. 근데 지금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으니까 당좌예금 20만 원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그럼 10만 원만큼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은행빚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요 당좌 차월된 마이너스 10만 원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인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실무에서는 요 11월 19일 날 우리 분기할 때 비품 30만 원짜리 구입을 했잖아요. 그죠? 당좌예금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지만 당좌 수표를 한도 범위 내라고 한다면 한도 내에선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하면 그냥 당좌예금 이렇게 분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30만 원으로 당좌예금 분기해 주면은 지금 20만 원 있었는데 30만 원이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이다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 난 것만큼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난 것만큼 당좌예금을 빌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갚아야 될 차입금이다. 이렇게 분기해 주는데 이거를 12월 말일 날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11월 9일 날 바로 이 10만 원을 단기 차입금 이렇게 분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연도 중에는 당좌예금 이렇게 분기했다가 12월 31일 날 요 마이너스 난 금액만큼을 단기 차입금으로 해서 당좌예금을 빌린 거야 라고 기록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위에처럼 기록하나 밑에처럼 기록하나 결과는 동일해요. 실무에서는 요 밑에 방식으로 더 많이 해요. 실무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한번 우리 당좌 예금은 이렇게 B가 은행과 계약을 맺고 수표용지를 받아와서 이렇게 물건 같은 거 구입할 때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이렇게 당좌 예금이 인출되는 거예요.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게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자, 케이스 2번입니다. 현금 80만 원을 우리은행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했대요. 자, 그러면 12월 1일 날 현금을 기업이 은행에다가 납부한 거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는 거예요, 대변에. 그리고 당좌예금에 입금했으니까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12월 5일 날 상품 30만 원을 구입하고 당사,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대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우리 분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30만 원 증가했죠. 자,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어요. 이걸 당점 발행 당좌 수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점. 당점이라는 건 우리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지급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요 당좌예금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이 빠져나간 걸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자, 상품 10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타인한테 당좌 수표를 받았대요. 타인한테 당좌 수표를 받았다. 자, 우리 당좌 수표를 받은 이 A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현금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당좌 수표를 발행한 B는 당좌 예금이 감소한 거지만 당좌 수표를 받은 A는 현금이라니까요. 그죠? 언제든지 내가 현금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라.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타인한테 당좌 수표를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상품을 팔았으니까 우리 상품 판매하면 어떻게 해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는 기말에 한 번에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전 강의에서. 그래서 우리 상품이나 제품 팔았을 때는 전체 판매 수익에 대한 요 상품 매출 수익만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10만 원어치 팔고 타인한테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12월 9일 날 상품 30만 원을 판매했대요. 그럼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상품 팔았으니까. 자, 근데 밑줄. 뭘 받았대요?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대요. 이렇게. 봐봐요.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대요. 자, 여러분, 우리 12월 5일 날 상품을 구입하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지급을 했을 때 여기 봐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했죠. 우리 당점 발행 당좌수표를 주면 우리 당좌수표를 발행한 회사는 이 예금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라 이렇게 대변에 당좌 예금에 감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당점 발행 당좌수표는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해놨는데 이 당점 발행 당좌수표를 이번에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당좌예금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가끔 시험 문제에 헷갈리게 나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그쵸?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당점 발행 당좌수표를 받으면 그쵸? 당좌 예금이 늘어난 걸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위에 써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다만 자, 수취한 회사가 당좌수표를 받은 회사가 당점 발행 당좌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당좌예금으로 차변에 기입한다. 왜 그렇죠? 우리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을 때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이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으니까 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당좌예금이 회수가 된 거다.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받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지우고 해볼까요? 타인한테 당좌수표를 받으면 뭘로 한다? 현금으로. 자, 당점 발행 당좌수표를 받으면 뭘로 한다? 당좌예금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까지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